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똑같을까? 생생하게 바라고 꿈꾸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물체로부터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다. 현대 자기계발의 시초가 되는 인물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는 말한다. 또한 와틀즈는 부자가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처럼 명백한 법칙이 있다고 한다. 다만 공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꿈을 당기는 만큼 꿈도 나를 당기게 하는 행동과 감사.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것. 최초 출간일 1910년, 113년 동안 11개의 언어로 무려 1341번이나 개정판이 출간된 책. 자기계발의 거장 나폴레온 힐이 오늘의 나를 만든 최초의 시작이라고 말한 책. 오늘 소개할 책은 불멸의 지혜입니다. 지은 이는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님이고 옮긴 이는 안진환님, 엮은 이는 서진님, 펴낸 곳은 스노우 폭스북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원칙 중 반쪽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거의 모든 비밀을 알았고 이 책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시크릿은 이 책의 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눈물이 책 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이 모든 것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다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던 론다 번의 인터뷰 중에서 이 책이 담고 있는 명백한 사실은 시크릿으로부터 파생된 오류, 즉 생생하게 바라고 꿈꾸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왜 공격받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원문이 담긴 책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개로 나뉜 열쇠의 한쪽 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행동과 감사, 현재 상태에서 맞바꿀 가치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메커니즘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시크릿과 완전히 대두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시크릿을 읽었던 그때의 설레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은 와칭이라는 책까지. 정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과학으로 증명될 줄은 몰랐거든요. 최근 나이가 좀 들었다고 의욕도 좀 사라지고 그랬는데요. 이 책을 읽으니 다시 10수년 전 팔팔하던 때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까지 시크릿 혹은 자기계발서에서 찾지 못했던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1910년 부자가 되는 과학을 완성하고 얼마 후에 사망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으며 이후 여러 권의 성공 철학서를 저술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트 슐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빈스,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그가 이끌어낸 원칙을 배워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눈부신 결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진정한 의미로 부자가 되는 데는 과학이 있습니다. 대수나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는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준수하면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 서문. 이 책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 자립, 더 나아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실천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이나 상상에 근거한 논문 같은 책이 아니라 실용적인 매뉴얼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한 남녀를 위한 책으로 철학이나 마음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부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형이상학적 끌어당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고 부를 얻을 수단이나 기회도 얻지 못했지만 부자는 꼭 되어야겠다라는 욕망에서 벗어난 적 없는 모든 사람,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부를 얻을 수 있는 행동만을 우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이론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갖습니다. 따라서 실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부자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확실히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신념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원하고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몇 특정 권위자의 말들을 인용해 예시로 넣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행동들은 철학의 결론에서 유추된 것이며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실제 실험이라는 명료한 제시를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보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밝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부자가 되려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을 만하며 당연하고 옳은 행동입니다. 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진 재능을 더 크게 갈고 닦을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적인 소양이나 정신적 교양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지적인 교감이나 재능을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이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려볼 돈이 없으니 가질 수도 느껴볼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가 발달합니다. 사회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조직되어 있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훌륭한 재능을 얻고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 기회, 장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 모든 발전의 기초인 부자가 되는 과학부터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모든 발전에 대해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빼앗길 수 없는 원초적 권리란 완전한 정신, 완전히 내 것인 영혼, 자신의 발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물을 자유롭고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될 권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를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나 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다루는 것을 교양이 부족한 것인 양 으스대도 그 가면을 벗기면 어김없이 더 강력하고 집착적인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개의치 않고 부와 돈을 마음껏 신랄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거나 작은 만족이나 충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조그만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은 발전과 진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우아함, 아름다움,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인간 삶의 기본값을 외면하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건 죄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지요. 이제 세상은 복잡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도 평균 이상 혹은 평균적으로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개발하거나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열망은 천부적으로 DNA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부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돈이 적은 것을 미워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기본 욕망을 인정하고 발현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회와 경험에 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유해졌을 때라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유하고 충만하고 풍족해지려는 추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마음과 정신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산다는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정신이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도 고귀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습니다. 지성을 위해서만 살면서 몸이나 영혼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육체만 위하고 정신과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살찌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인간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감없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소의 불균형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나 발현하지 못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욕망이란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며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능입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없이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식과 쉼 역시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읽을 책이 없고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여행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적인 교양을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품이나 아름다운 사물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영혼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혹 사랑은 뒷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줄 수 있고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베풀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를 가지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자신과 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과 인류에게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 없고 재능 없고 빚만 잔뜩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면 같은 지역의 모든 사람이 부자여야 합니다. 반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지거나 한 주의 주민들은 부유해지지만 인접한 주의 주민들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섞여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는 걸 나타냅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균인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근검절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소비를 해왔음에도 부자가 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이며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자 또는 여자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제가 과학의 영역, 즉 부자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 어떤 특징을 가진 소수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에 필요한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주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직업,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똑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바로 옆집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이 발현되고 재밌고 할수록 능력이 더해져 간다면 최선은 당연한 결과니까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추운 곳보다 더운 곳에서 더 잘 되듯 어업 사업이 연어가 잡히는 북서부에서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쉽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약은 차치해 두기로 합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법에 달려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 이 업계, 이 분야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한 것은 당신 아닙니까? 부자인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일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있으면 더 쉽고 빠르게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본 확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되며 자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할 때 따르는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빚이 많고 친구도 없거나 영향력이나 자원이 없다 해도 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니까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과 현재의 위치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 생각은 형태 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참나무의 형상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참나무는 자랍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란 나무가 즉시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국 정해진 성장 방향에 따라 나무로 자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은 생성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경로대로 그 일이 자라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하는 경우 그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해도 그것이 모두 구현되고 집이 즉시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집이 빨리 지어지고 생각한 구조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고의 중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 속에 존재한 것이며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형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실체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원초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지금 내가 쓰고 있거나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의 탄생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체에 전달되어 실현되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의 중심, 생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도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지금껏 인간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노동에 의존해 해결해 오면서 이미 존재하는 형상들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 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육체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무형의 물질, 즉 실체가 존재하며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실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생각하는 실체인 그 물질은 생각을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생각하는 실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이미지화된 것을 생성합니다. 이 책을 읽은 한 사람이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지만 이 책에서 하는 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몇 명이든 그가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기에 거짓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체를 사용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현상은 생각의 진실을 이해하는 힘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는 현상으로 지금 내게 질병이 없고 분명 건강한데도 계속 질병을 생각하는 결과로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직 풍요로움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곧 가난이 마음의 형상으로 뿌리내려 가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 담긴 모든 생각이 형태가 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있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십시오. 이 원칙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 진실에 기꺼이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해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하십시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몇 개 혹은 그 이상 또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책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신,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의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의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위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나 권력자, 경제적 거물의 결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세계적인 조직이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누리거나 누렸던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본가와 권력자, 거물, 정치인이 없어도 그만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세상의 분명한 위치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과업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가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과학적인 부의 근원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생각의 힘을 나 이외의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는 행동으로 강제하는 것만큼이나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물리적인 강제하는 힘이 사람을 강제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라면 정신적인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강탈이라면 정신적인 힘으로 물건을 빼앗는 것도 강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에 무언가를 바라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기준에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판단과 가치관으로 또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등 그 어떤 이유라도 내 정신의 힘을 사용해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폭력이며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일을 포함해 아이, 연인, 친구, 배우자, 부모, 형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의 힘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오게 하려고 사물의 의지를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과 형상화되지 않은 무형의 실체를 조정하려는 행동이며
어리석고 쓸모없을 뿐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하려고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듯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쓸데없는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우호적인 신을 정복하거나 완고하고 반항적인 세력에게 내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호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려는 욕구가 더 큰 존재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것을 알고 바라고 믿고 사용하겠다는 의지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힘을 내기 위해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의지에 힘을 쓰십시오. 불을 만들고 가져다 주는 실체에게 생각의 힘을 사용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기에 그 모든 것과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반대편에서 통로를 함께 만드는 행동에 힘쓰십시오. 자신의 의지, 생각, 마음을 우주에 투사해 사물이나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지, 생각 또는 마음을 투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그런 곳에 사용하느니 그저 가슴에 머물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그 상태가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마음을 원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고 믿음과 목적을 갖고 비전을 유지하며 의지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그 믿음과 목적이 꾸준하고 지속적일수록 물질의 긍정적인 생각만 표현하게 되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우주 전체에 걸쳐 가장 먼 곳까지 나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행동과 모든 힘과 실체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극받습니다. 모든 힘이 그 방향으로 발휘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의 사람의 마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향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형에 실체하는 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또는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과 목적은 나를 향해 무의식의 힘과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지만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정신적인 힘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시간과 순간, 오히려 모든 것에서 멀어집니다. 걱정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원함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내 영혼이 믿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모든 시간은 살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흐름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직 그들에게만 있습니다. 신념은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념은 내가 하는 일 전체에 반영되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관찰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막강한 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생각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바로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이 일에는 의지가 사용됩니다. 내 의지에 따라 나 자신의 관심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는 그 반대를 생각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건강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연구하고 죄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의술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연구하고 가난에 대해 불평하고 가난을 싫어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연구하지도 마십시오. 가난에 관심을 두지도 마세요.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의 해결책입니다. 자선활동이나 자선운동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보내지 마세요. 모든 자선활동은 가난을 근절시키기보다 오히려 영속시킬 뿐입니다. 냉정하고 불친절한 태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가난을 근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을 뒤로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방식으로의 선을 이루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가난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로 채우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이미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난한 빈곤층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의 불행과 미성년 노동 착취에 대해 정황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우울감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도 도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그런 사실과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 이외에 많은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돕기 위해 당신과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가난을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가 되겠다고 목적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마땅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빵 한 덩어리를 보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거나 한두 시간 동안 잊을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영감, 목적성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신이 부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난을 추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 나보다 많이 가진 누군가의 것, 이미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새로 짜인 나만의 부를 창조해 얻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올라선 사다리를 불태우고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 오직 내가 바라고 믿고 상상하고 생각해낸 나만의 창조된 부는 다릅니다. 그렇게 부를 이룬 사람들은 수천 명이 자신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가난을 동정하거나 가난을 보거나 가난에 대해 읽거나 가난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되뇌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현재 가난한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과 즉시 멀어지십시오.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이들에게서 멀어지고 이들을 거부하려는 것은 냉정함, 무심함, 무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설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가난이라는 주제에서 완전히 마음을 떼어내십시오. 원하는 비전에 대한 믿음과 목적에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부가 나에게 오는 생각 사용의 기본 틀. 이 장과 이전 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며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형태 없는 우주 근원적 힘에 자기 생각을 떠올리는 것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곧장 더 빠르고 확실하고 현실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마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완전히 새롭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창조해낸 상황을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려놓고 원하는 그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과 신념으로 그것을 바라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제적 형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것이 일직선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길, 즉 반대편 통로에서 함께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논리로 그것을 받을 행위를 반드시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일치된 행위로 주파수를 맞춰 놓지 않으면 그 모든 매일의 기도와 생생한 생각들은 내게로 가장 빠른 노선이 아닌 일반적이거나 느린 속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당신이 생각을 멈추고 그것이 내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믿지 않게 되는 날, 그 모든 것도 그 자리에 멈춰 나에게 올 길을 잃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하나의 분명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정확한 과학이 있다는 생각을 비웃을 것입니다. 부의 공급이 제한된 것인데 어떻게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릴 테죠.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사회나 정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존 정부가 많은 사람을 가난한 상태에 머물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또는 지금껏 그 방식을 몰라서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많은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정치체제나 산업체계도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체제 역시 이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 그들의 움직임대로 수용되도록 법령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확고한 마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실제 부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난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어떤 정부 아래서라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 아래서도 상당수의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체제는 그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경쟁적인 측면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측면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대중의 경제적 구원은 많은 사람이 이 책에 제시된 과학적이며 실제하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을 실천하고 부자가 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실제 삶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정부, 어떤 경쟁산업, 시스템 아래서도 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적 사고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가 이룩한 나만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창의적인 진정한 부자를 이루는 방법의 차원에서 설계하십시오. 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통해서라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를 이루는 이전의 낡은 사고방식에 빠질 때마다 즉시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경쟁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주 전체의 힘과 에너지의 협력을 잃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이 오늘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어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의 업무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만 신경 쓰고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비상 상황이 정말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멀리서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특정한 방식을 단단히 붙잡고 계속 실행해 나간다면 옆이나 위, 사방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도 결국 그 장애물들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도 확고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곱하기 2는 반드시 4가 되듯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은 재난, 문제들, 불리한 상황들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란 당장 눈앞에 나타났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는 언제나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낙담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경쟁으로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따라 사회 현상에 따라 사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힘들고 사업 상황이 어려울 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 온 여러분에게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나쁜 사람이나 나쁜 것들은 아직 그런 방식을 모르거나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경우라고 너그럽게 보십시오. 언제나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때에 어떤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얻지 못하면 실패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신념을 지키면 실패는 단지 겉모습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부를 이루는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실패가 사실은 매우 위대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학을 공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전망 있어 보이는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실패를 맛봤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방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더 열렬하게 진정한 부를 이루는 부자학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것 같은 거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거래였습니다. 그때야 그는 자신을 뛰어넘는 그 어떤 힘이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념과 목적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성공적으로 해나간다면 실패로 보이는 일이라도 좋은 일과 연결되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실패는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노력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 언급된 특정한 방식, 과학적인 방법의 부자학대로 계속 진행하면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일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만큼이나 그것 역시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더 많은 능력이 자신에게 없어서 더 성공하지 못할까봐 종종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한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단 한 사람이 이룩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만든 능력의 원천이 나 자신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데 지혜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책에 담긴 부자학을 마스터하십시오. 이 방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동안 오락과 취미의 시간을 아끼세요. 이 책에 담긴 부자학을 비웃거나 반대되는 어떤 말이나 설교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비관적이거나 반대되는 글을 읽거나 그 문제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서문에 언급한 몇몇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의 비전과 목적, 신념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이 책을 읽는 데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이 책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모든 사물의 기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물질은 최초의 상태 그대로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실체는 그 생각에 따라 형상화된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을 무형의 이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창조적이며 결코 경쟁적이지 않은 정신을 지닌 무형의 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함으로써 형체 없는 이 무형의 실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물질의 지성과 통합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을 이 존재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인간은 깊은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으로 무형의 실체의 존재와 자신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욕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가 시간을 자신의 비전을 묵상하는 데 보내야 하며 그것이 실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의 성장 과정과 기존 산업이나 사회적 질서에 따라 나에게 적용돼 불어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 수단을 통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그 가치를 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받는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가 더 많은, 더 확장된 형태의 삶을 누리게 하는 많은 생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앞서 말한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한다면 세상 그 누구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받은 부는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지은이 소개.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1910년 부자가 되는 과학을 완성하고 얼마 후에 사망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했으며 이후 여러 권의 성공 철학서를 저술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트 슐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빈스, 클린턴 전 대통령 등 그가 이끌어낸 원칙을 배워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눈부신 결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진정한 의미로 부자가 되는 데는 과학이 있습니다. 대수나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는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준수하면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